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시리즈의 2탄이라고 할까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7일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외교적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반도체 섹터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3일 있었던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한 가운데 이 발언이 공개되어서 그 파급력이 더욱 컸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과연 어떤 말을 했느냐? 바로 대만에게 방위비를 내게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을 100% 가져가 버렸다. 내 생각에 대만은 우리에게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 하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마치 보험회사와 같다.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하고 덧붙이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저격한 그의 발언에 주가도 함께 타격을 입은 것이죠. 오늘은 이와 같은 트럼프의 기조를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노출된 기정학적 리스크, 기술과 정치의 역학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과 방위비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산업 때문이라서입니다. 소위 실리콘 실드라 불리는 기정학적 현상이죠. 반도체가 없으면 현대 문명은 그대로 멈춰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생산을 멈추면 애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등 미국의 핵심 팹리스 기업 중 어느 한 기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사업의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대만을 지켜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실리콘 실드 지수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모든 면에서 대만이 한국을 앞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대만 해협에서 중국 군용기가 중간선을 통과했네, 미국 군함이 해협을 지나갔네 등 미국과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대만 방위에 개입하는 이유가 다 반도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반도체 산업의 대세가 점차 하나의 기업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책임지는 IDM 방식에서 설계와 생산을 분업하는 팹리스 파운드리 구조로 변화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이 인텔이었고요. 그 결과로 부상한 기업은 바로 대만의 TSMC와 미국의 팹리스들입니다. 즉 트럼프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TSMC 보유국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너희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돈 받을 거다 라는 식인 거죠. 이에 대해 저룽타이 대만 행정원장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 시 대만이 방위비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진짜 대만으로부터 방위비를 받기 시작하면 혹은 적어도 방위비를 받을 것이라 공언하고 다니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 어쨌든 방위비를 내는 주체는 대만 정부인데 말이에요. 사실 돈의 흐름만 따진다고 하면 대만 정부가 방위비를 미국에 내는 것은 엔비디아에게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자면 이런 시나리오는 써볼 수 있겠죠. 대만 정부가 방위비를 내야 돼서 그만큼 국방 예산을 늘리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속한 지원금을 줄이게 되고 이 때문에 TSMC의 기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문량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모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연도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의 변화인데요. 트럼프 초선 임기가 시작한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거나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피해자로 꼽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와 대만의 경우가 다른 점은 이번에는 트럼프가 매우 직접적으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압력의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데에 있죠. 쉽게 말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SML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의 대중국 수출을 강제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칩스법 등을 통해서 말이죠. TSMC 또한 안보 이슈로 묶여있는 만큼 오히려 더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면 받았지 미국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TSMC의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만으로도 이는 엔비디아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합니다. 특히 현재 엔비디아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30일 기준 엔비디아의 현행 PER은 60배 수준입니다. 물론 과거 200배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배면 여전히 PER이 꽤나 높은 편이니까요.
쉽게 말해 미래 성장에 조금이라도 제동이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핵심 생산 파트너인 TSMC에게 부담스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 자체가 괜스레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막말로 방위비를 이유로 TSMC를 칩스법 수혜 대상에서 배제한다던가 갑자기 관세를 늘린다던가 이런 조치라도 취해버리면 엔비디아에게까지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테니 말이에요.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미 TSMC에 대한 주문량을 25%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TSMC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순항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서 엔비디아 주가 향방을 따져볼 때면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데요. 사실 다소 막연한 연결고리를 지닌 대만과 TSMC 리스크에 비해 이쪽이 훨씬 더 직접적인 여파를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주요한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대신 A100, H100보다 성능이 낮은 A800, H800 등 반도체를 설계해 이를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요. 이마저도 지난해 10월에 수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판매가 막히게 된 바 있죠. 엔비디아는 강화된 기준을 또 한 번 우회하고자 새로운 기준에 맞춘 중국 전용 반도체 H20, L20, L2를 추가로 출시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마저도 또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죠. 이 같은 수출 규제로 인한 타격은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2024년 4분기는 캘린더 이어로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인데요. 보시게 되면 중국 매출이 이 분기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타 지역 매출이 더 크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더해질 수 있었던 잠재 매출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중국 매출이 기존 추세대로 증가할 수 있었더라면 더욱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중국 수출 규제 강화 논의와 관련해 영구적인 기회의 손실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는데요. 이때 제기했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죠. 엔비디아는 거듭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중국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7월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3월 발표한 블랙엘 칩 시리즈의 저성능 버전 반도체를 출시해 중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B200의 하위 호환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될 이 반도체 이름은 B20인데요. 2025년 2분기부터 출하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경제정책을 펼친 인물입니다. 과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며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만약 자신이 당선된다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정관세를 부과하는 등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당시에 매우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활용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22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가 단임이었음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셈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냉전 상황이나 세계대전에 대한 수습 이런 특이 사항들이 있었으니 배제하기로 하고 현대 대통령들만 놓고 같이 비교해보면은 그의 행정명령을 내린 건수가 임기 기간 대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행정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는 데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취임 첫날부터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중국 리스크의 경우 대만 리스크와는 달리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리스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서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양측 후보를 비교해보았을 때 트럼프가 훨씬 더 급진적인 움직임을 잘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엔비디아가 노출될 수 있는 기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부터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분기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죠.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닌 독점적 지위를 유의미하게 위협할 경쟁사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TSMC의 주문량을 25%나 늘렸을 정도로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여전히 강합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꽤나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주가가 늘 사업적인 요인으로만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만큼 외부 변수에 대해서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떠오르면서 지지율 경쟁은 점점 더 박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7월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을 정도죠. 다만 트럼프가 초선 당시 힐러리 후보와 경합했을 때에도 여론조사는 힐러리의 편이었지만 당선은 큰 득표 차이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